네, 우리 이제 화학결합 강의 세 번째로 시작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을까요?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우면서 공유결합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큰 원소들끼리, 다시 말하면 비금속 원소들끼리 내 거 전자 하나, 네 거 전자 하나에서 전자쌍을 만들고 그것을 서로 같이 공유해서 끌어당김으로써 결합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합을 할 때 옥텟 규칙이 만족되게끔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플로린부터 생각을 해보면 플로린 같은 경우는 17조 원소였죠. 그렇죠? 그래서 17조 원소였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7개였고, 그렇죠? 그럼 8개를 만들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하다?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서 플로린과 플로린 결합할 때 전자가 하나가 더 필요할 때 왼쪽에 있는 플로린도 하나가 더 필요하고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도 하나가 필요할 때 한 쌍의 공유전자쌍을 만들면 된다. 그럼 서로 만족이 된다. 그래서 그때 화학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고 이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었죠. 이렇게 되면서 왼쪽에 있는 플로린과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이 모두 8개의 전자를 끌어당기게 되면서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결합은 단일 결합이었죠. 그러니까 플로린과 플로린 사이에 하나의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공유의 전자쌍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유 전자쌍은 한 쌍이었고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었다? 저 결합하지 않는 전자쌍 6쌍이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옥텟 규칙이 만족되게끔 하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한가를 먼저 분석을 하시고 그 필요한 만큼 공유 전자쌍을 만드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이제 9가지의 물질들을 아마 우리가 지금부터 풀게 될 것인데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질이 CH4네요. 그렇죠? 그럼 CH4 이렇게 하셔도 보이시죠? 그럼 CH4부터 해봅시다. CH4. 이 물질은 탄소 하나와 수소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먼저 파악할 것은 이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C는 얘들아 찾아보면 14족 원소예요.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일까요? 4개겠죠. 그 다음에 수소는 1족 원소죠? 원자과 전자 하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탄소는 14족 원소여서 원자과 전자가 4개.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하다? 4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몇 쌍의 공유전자쌍을 만들어야 돼요? 얘는 4쌍의 공유전자쌍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소는 우리 했죠? 헬륨처럼 전자 배치를 만들면 된다. 바깥 껍질에 전자 2개를 끌어당길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1개가 더 필요하니까 수소 하나당은 한 쌍의 공유결합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CH4에서 누가 중심 원자가 될까요? C가 중심 원자가 될까요? H가 중심 원자가 될까요? 중심 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공유 전자쌍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원자가 중심 원자가 돼야 되죠. 그렇죠? 가운데 있으면 여러 공유 전자쌍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수소가 가운데 원소예요. 근데 수소는 몇 쌍밖에 공유 전자쌍을 못 만들어요? 한 쌍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CH4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중심 원자가 4쌍의 공유 전자쌍을 만들 수 있는 C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C는 총 몇 개? 4개의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야 된다며. 근데 때마침 수소가 몇 개 있어요? 수소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수소 4개가 하나씩 가서 달라붙으면 돼요. 됐나요? 그럼 탄소 주변에 몇 개가 있어요, 전자가? 탄소 주변에 8개의 전자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수소 주변에는 2개의 전자가 있어서 서로 만족이 되죠. 그럼 이제 이거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 보자. 여기다가 다시 나타내 보면 방금 한 거를 정리를 하면 탄소가 중심 원자에 있고, 그죠? 여기 수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있다. 그리고 이걸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CH4는 공유 전자쌍 4쌍.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유는 4쌍. 그 다음에 비공유는 없어요. 그쵸? 다 단일 결합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물질을 해보도록 합시다. CO2네요. 됐나요? 그죠? CO2는 봅시다. 얘도 역시 원자과 전자수 파악합니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 몇 개? 4개. 그 다음에 산소는 얘들아 원자과 전자수
6개예요. 찾아보면 16조 원소예요. 됐죠? 그럼 얘 4개니까 몇 쌍의 결합을 해줘야 돼요? 4쌍의 결합을 해줘야지 8개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고, 산소 측면에서는 지금 원자가 전자 수가 6개잖아요. 그럼 8개 만들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하니까 2쌍의 공유 결합을 해야지 안정화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중심 원자가 될까? 제일 많이 결합할 수 있는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탄소를 중심으로 두고 산소를 양쪽에 놔봅시다. 그럼 탄소는 4쌍의 공유결합을 해야 되고, 그쵸? 각각의 산소는 2쌍의 공유결합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서로 만족이 될까? 그쵸? 왼쪽에 있는 산소랑 오른쪽에 있는 탄소랑 2쌍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산소랑 또 왼쪽에 있는 탄소랑 2쌍을 만들면, 산소는 2쌍이니까 서로 만족이 되고, 탄소는 결론적으로 4쌍을 하니까 걔도 만족이 되죠. 그래서 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약간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산소가 갖고 있었던 얘네들 비공유 전자쌍들을 이제 찍어주시면 이게 이산화탄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이 됩니다. 그럼 이 표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보면 중심 원자가 이산화탄소였고, 저 양쪽에 있는 산소랑 이중 결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산소의 전자쌍들을 그려주면 이게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 이게 루이스 구조식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럼 얘는 공유 전자쌍 총 몇 쌍? 4쌍이죠. 그렇죠? 왜 4쌍이에요? 여기 2쌍 있고 여기 2쌍 있으니까 총 4쌍이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일까요? 비공유는 보시면 1쌍, 2쌍, 3쌍, 얘도 역시 4쌍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CO2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있는 거죠. 이중결합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C2H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2H2 맞춰보세요. 누가 중심이 될까요? 그렇죠. C가 연관돼 있겠죠. H 같은 경우는 결합을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중심 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탄소를 중간에 좀 놔봅시다. 그럼 결국 뭐야? 얘 몇 개 결합해야 돼요? 4개 결합해야 되고 얘 4개 결합해야 되죠. 근데 수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렇죠? 그럼 그 2개의 수소를 일단 배치를 해볼게요. 하나씩. 어차피 얘는 말단으로 붙어야 되니까. 됐나요? 그럼 이제 4개 중에 하나씩 해가지고 수소랑 결합을 했죠. 그럼 이제 몇 개의 결합을 더 해줘야 돼요? 3개의 결합이 더 남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얘 사이에 3개 결합하면 돼요. 3중 결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둘둘로 쓰기로 했죠. 3중. 그 다음에 수소랑 결합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탄소랑 탄소 사이에 몇 결합? 3중 결합. 그리고 H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공유 전자쌍 몇 쌍? 공유 전자쌍 여기 한 쌍, 두 쌍, 세 쌍. 그렇죠? 공유 세 쌍. 그다음에 비공유는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3중 결합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C2H2를 봤으니까 그 밑에 거부터 이렇게 먼저 풀어보고 다른 물질을 볼게요. 그럼 C2H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2H4도 당연히 중심 원자는 누굴까요? C일 거란 말이죠. 그럼 C2H4는 우리가 방금 했던 C2H2보다 수소의 개수가 2개 더 많아졌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 보자. 동일하게 탄소 가운데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넣고 수소가 4개가 됐으니까 이제는 2개씩 결합을 시켜봅시다. 그쵸? 그럼 탄소가 4개의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 4개의 결합을 해야 되는데 2개씩 수소랑 했으니까 이제 몇 개 결합만 하면 돼요? 2개 결합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결합수를 하나 줄이면 되지. C2H2보다 H가 더 늘어나면서 밑에 올수록 그쵸? 결합이 하나 줄어드는 거지. 탄소랑 탄소 사이에. 그래서 위에는 3중 결합이었다가 얘는 이제 2중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려보면 탄소랑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인 거고 각각의 탄소에 지금 수소가 2개씩 달라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해봅시다. C2H6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것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C2H4보다 수소 개수가 더 늘어났죠? 예측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수소 개수가 더 늘어나니까 탄소랑 탄소 사이에 결합수가 줄을 것 같지 않나요? 봅시다. 탄소가 몇 개 결합해야 돼요? 총 4개를 결합해야 되는데 수소가 총 6개 있어요. 그러면 3개씩 달라붙어요. 4개 중에 3개 했죠? 그럼 결합 몇 개만 더 하면 돼요? 하나만 더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탄소랑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 그 다음에 각각의 탄소가 수소랑 다 단일 결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여기 있는 C2H2부터 C2H4, C2H6로 갈수록 저 탄소와 결합되어 있는 수소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중 결합, 2중 결합, 단일 결합으로요. 그렇죠? 이제 정리합시다. 여기 C2H4는 탄소랑 탄소 사이에 무슨 결합이었어요? 그렇죠? 위에는 3중 결합이었고 얘는 2중 결합이었지. 그래서 H 됐나요? 그리고 얘를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이거 구조식 이런 식으로 그려요? 라고 물으신다면 얘가 뭐 선생님 다르게 그려도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 분자가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각도들이. 그래서 이 각도들을 반영해서 그린 거예요. 그럼 이 각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생겼는지는 뒤에 분자의 구조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쨌건 C2H4는 공유결합 몇 쌍? 공유결합 총 몇 개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죠.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없죠. 그쵸? 그리고 이중결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2H6는 위에 것보다 또 결합수가 탄소랑 탄소 사이에 줄어들면 되죠. 그래서 단일 결합. 그리고 각각의 수소랑도 단일 결합. 됐죠? 그래서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C2H6는 공유결합 몇 개? 봅시다. 몇 개인지 세워보도록 하겠어요. 1개, 2, 3, 4, 5, 7개네요. 7개. 그렇죠? 그래서 공유결합은 7개. 비공유결합은 없죠.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물질들을 이제 비교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C2H2의 얘의 공유전자쌍 개수가 선생님이 지금 잘못했네. 그죠? 공유전자쌍이 지금 탄소랑 탄소 사이에 있는 것만 3개였는데 양쪽에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3개가 아니고 몇 개로 바뀌어야 돼요? 3개가 아니고 5개로 바뀌어야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공유전자쌍이 총 5개인데 이제 3중 결합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전자쌍 5개. 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 물질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H2O부터 한번 해볼까요? H2O 보자. 산소가 16족 원소니까 6개의 전자가 있고 수소는 하나죠. 그럼 당연히 누가 중심 원자가 돼야 되겠어요? 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산소가 중심 원자가 되겠죠. 그러면 산소는 이제 6개 있으니까 결합 2개를 해야 되죠. 결합 2개를 해야 되는데 수소가 때마침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 가서 달라붙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HCl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밑에다 정리합시다. 표에 HCl 보시면 H는 1족 원소고 Cl은 몇 족 원소? 17족 원소. 원자가 전자수 7개. 그쵸? 그럼 몇 개의 결합만 하면 돼요? 1개의 결합만 하면 8개 끌어당기죠? 그래서 위에 사이에 하나씩 결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찍으면 쉽죠, 여기까지는. 그쵸?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 누가 중심 원자일까? 그죠? 질소가 당연히 중심 원자겠죠. 수소는 중심 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질소는 15족 원소니까 8개 되려면 3개 더 끌고 와야 되는데 수소가 때마침 몇 개예요? 3개 있으니까 3개가 가서 달라붙어주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CN 얘는 조금 헷갈릴 거예요. 누가 중심 원자가 될지부터 파악합시다. 탄소는 14족이니까 원자가 전자수 4개, 그 다음 질소는 15족, 원자가 전자수 5개, 그 다음에 수소는 하나. 그럼 얘는 몇 개 결합해 줘야 돼요? 4개가 더 필요하죠. 8개 되려면. 얘 몇 개 더 필요해요? 3개 더 필요하고 얘 하나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필요한 만큼 공유전자쌍 만들어라. 그러면 누가 중심이 되면 되겠어요? 가장 공유전자쌍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탄소가 중심이 되면 되겠죠. 거의 뭐 나오지 않나요? 그림이. 일단 수소는 하나밖에 결합 못하니까 탄소랑 하나 해주면 될 거고, 그쵸? 그다음 탄소는 이제 하나 결합했으니까 3개 남았잖아요. 근데 질소가 3개 결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3중 결합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수소랑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 탄소랑 질소 사이에 3중 결합, 그리고 원래 질소가 가지고 있던 이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이제 표에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2O부터 봅시다. H2O의 중심 원자 누구다? 산소다. 산소 원자가 전자수 6개여서 수소 2개 달라붙으면 된다. 그럼 이 구조식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 공유전자쌍 몇 쌍? 공유전자쌍 여기 보시면 2쌍이죠. 2쌍. 그렇죠? 그래서 공유전자쌍 2쌍.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은 몇 쌍일까요? 비공유전자쌍. 저 산소 중심 원자에 있죠. 여기 하나, 2개. 그렇죠? 그래서 비공유전자쌍도 2쌍이 되겠죠. 다음으로 HCl을 해볼까요? 우리 했으니까 바로 그냥 적어 놓을게요. 단일 결합이었죠. 그렇죠? 염소가 7개여서 전자 하나만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 얘 구조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공유전자쌍 몇 쌍? 한 쌍이죠. 한 쌍.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예요? 비공유전자쌍 염소에 있는 3개가 있죠. 비공유전자쌍 3쌍. 됐나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해봅시다. 누가 중심 원자다? 질소가 5개니까 3개 결합을 해줘야죠. 8개 만들려면. 그래서 수소랑 3개 결합해줘라. 그럼 얘 구조식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됐나요? 그럼 얘 공유전자쌍 몇 쌍이에요? 공유전자쌍 세보면 한 쌍, 2쌍, 3쌍이죠. 그래서 공유전자쌍 3쌍.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은 몇 쌍? 비공유전자쌍은 어디 있어요? 비공유전자쌍 질소에 있죠. 질소에 여기 있죠.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은 몇 쌍? 한 쌍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HCn은 H랑 C 사이에 단일 결합, 그 다음에 C랑 N 사이에 3중 결합, 그리고 질소에 남아있던 비공유전자쌍. 그래서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유전자쌍 총 몇 개다? 1개, 2개, 3개, 4개죠. 그래서 4쌍.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은 몇 쌍이다? 여기 1개 있죠. 그쵸? 한 쌍.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있는 분자를 각각 고르래요. 근데 이제 화학식이 이게 다 깨져서 나왔네요. 그럼 다시 쓸게요. N2, 그쵸? O2, NH3, 그 다음에 CCl4. 이 물질들이 각각 결합이 단일 결합인지 이중인지 삼중인지를 구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N2, O2, NH3는 이미 다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쵸? N은 보면은 원자과 전자가 5개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8개 만들려면 3개씩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 쌍, 2쌍, 3쌍 만들어라.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N2는 이런 결합이 되겠죠. 그럼 이거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3중 결합이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O2. O2는 원자과 전자 몇 개였어요? 16쪽 6개였어요. 그럼 몇 개 필요해? 8개 만들려면 2개 필요하니까 2개 결합해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산소랑 산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었고 비공유 전자쌍을 찍으면 이렇게 생겼었죠. 구조식으로 그러면 이랬고 얘는 이중 결합이 있는 거죠. 그쵸? 다음에 3번 NH3 이것도 했었죠. N이 방금 얘기했듯이 5개죠. 그래서 이제 3개가 더 필요한데 수소 3개가 달라붙으면 옥대 규칙이 만족이 되죠. 그래서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얘는 단일 결합이 3개 있는 거죠.
됐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CCl4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일단 원자가 전자수부터 보면 탄소는 4개죠. 그리고 Cl은 앞에서 나왔지만 17족 원소예요. 그럼 얘는 결합 몇 개 해줘야 돼요? 4개 결합해줘야 되고 얘는 8개 되려면 1개 더 필요하니까 결합 하나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 원자는 탄소가 되는 거고, 그렇죠? 주변에 이제 염소가 갖다 달라붙어야 되는데 결합 하나밖에 못하죠. 근데 총 4개의 염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4개 가서 달라붙으면 되죠. 점이 많아서 좀 징그럽죠. 됐나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균형이 잘 안 맞네. 여기 잠깐 지우고 균형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균형을 맞추도록 합시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를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쌍의 공유 결합이 있는 거죠. 그럼 얘의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일까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개나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결합이 있는 건 누구였어요? 그렇죠. O2인 거죠.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있는 거는 N2였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 음성도의 정리는 뭐냐면 공유결합을 한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잖아요, 양쪽으로. 그때 그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정한 값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HCl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HCl이라는 이 화학결합에서 지금 공유전자쌍이 한 쌍인 거죠. 그렇죠? 공유전자쌍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한 쌍의 공유전자쌍을 양쪽에 있는 원소가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H가 끌어당기는 힘이랑 Cl이 끌어당기는 힘이 다를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전자쌍을 끌어당긴다는 거는 결국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수소가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의 크기랑 염소가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르겠죠. 다른 원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기력이 또 다르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힘의 크기를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게 전기 음성도예요. 그래서 이 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전기 음성도 값이 큰데 이 주기율표에서 지금 보시면은 숫자가 다 써 있죠. 여기 수소 2.1, 리튬 1.5, 그 다음에 산소는 3.5 이렇게 써 있죠. 요게 전기음속도 값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가장 누가 크냐면 플루오린이 4.0으로 가장 커요. 플루오린이 있는 게 17쪽이죠. 그렇죠? 그럼 18쪽 원소는 왜 전기음속도 값이 없을까요? 18쪽 원소는 화학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전기음속도 값이 없고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컸죠. 그러니까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큰 애가 공유 전자쌍도 당연히 세게 끌어당기겠죠.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역시 전기음속도 값도 커져요. 그래서 플루오린이 가장 오른쪽 위에 있기 때문에 전기음속도 값이 4.0으로 가장 크고 얘를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의 값을 정해 놓았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반대로 주기율표의 아래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작기 때문에 전기음성도 값도 줄어들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기적 성질을 띠겠죠. 근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계속 주기적 성질을 봤는데 우리가 주기적 성질을 봤을 때는 어떤 원소들을 봤냐면 1족, 2족, 그쵸? 그 다음에 13족부터 17, 18족 그런 원소들을 봤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원소들을 보시면 이 원소들은 주기적 성질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를 않아요. 이 원소들은 이제 전이금속이라 그러는데 이 원소들끼리 그냥 공통적으로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 성질을 다룰 때는 이 사이에 있는 원소들은 생각해주지 않는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럼 앞에 배웠던 전기음성도를 바탕으로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무극성, 극성인데 뒤에 공유결합이라는 단어가 붙은 상황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참 뒤에 분자의 구조에 가서는 또 무극성 분자,
그다음 극성 분자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또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유념해 두시고 뒤에 이제 무극성이나 극성 분자가 나올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뒤에 공유결합이 붙은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 매우 구분하기 쉬워요. 일단 무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분자들이 종류가 뭐냐면 H2, O2, N2, 뭐 F2 이런 애들이에요. 얘네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같은 원소끼리 화학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공유결합을. H랑 H 또는 산소랑 산소, 질소랑 질소. 같은 원소끼리 화학결합을 할 때 그냥 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기준을 세울 때 같은 원소끼리 화학결합해서 분자를 이룬다. 공유결합을 했다? 그럼 다 무극성 공유결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분자들의 특징은 뭐냐? 봅시다. H랑 H가 지금 결합한 게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제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죠. 이걸 이제 양쪽에 있는 수소가 끌어당길 거란 말이죠. 근데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떨까요?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2.1이라 그랬죠. 전기음성도가. 그래서 2.1, 2.1로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줄다리기 하는 비유적 그림이 있는데 지금 수소 아저씨랑 수소 아저씨가 양 가운데 이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데 힘이 동일해요. 그럼 전자가 어디에 위치할까요? 양쪽 수소의 정중앙에 위치하겠죠. 치우치지 않고 이런 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번에는 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뭐였어요?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해서 전자가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에 위치할 때죠.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원소끼리 결합하면 다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두 가지 그림이 여기 요 HCl부터 봅시다. 아까 이제 이 물질을 다루기는 했는데 이제 H랑 Cl이랑 공유 전자쌍을 만들었고 양쪽에서 끌어당기는데 힘의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H랑 Cl은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음 성도값을 보면 H는 2.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Cl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3.0이에요. 누가 더 커요? Cl이 전기음 성도값이 더 커요. 다시 말하면 Cl이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비유적인 그림을 보면 H 아저씨랑 이쪽에 있는 Cl 아저씨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데 누가 힘이 커요? Cl 아저씨가 힘이 크다 보니까 같이 끌어당기기는 같이 끌어당기는데 전자쌍이 어디로 치우쳐요? 그렇죠. Cl 쪽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Cl 쪽 주변에서 계속 가까이서 돌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약간 마이너스를 띄어요. 이거 델타라 그러거든요. 델타 마이너스를 띄어요. 왜냐면 이제 전자쌍이 Cl 쪽에 가서 치우쳐서 돌아다니니까. 그럼 반대로 H는 약간 플러스를 띄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뭐 알려주셨어요? 물 같은 경우, 그쵸? 물은 산소랑 수소가 결합해 있는데 산소는 전기음 성도값이 얼마요? 3.5잖아요. 얘는 잠수 3.5. 근데 수소는 2.1이란 말이죠. 그럼 전자를 누가 더 세게 끌어당기겠어요? 공유전자쌍을? 그쵸. 산소가 더 세게 끌어당기겠죠. 그쵸. 그럼 전자들이 대부분 산소 쪽에서 돌게 되겠죠. 공유전자쌍이. 그래서 이쪽에 약간 마이너스를 띄고 여기가 약간 플러스를 띄게 되는 현상도 이 물 자체도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또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서 또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거예요. 어쨌건 오늘은 무극성과 극성 뒤에 공유결합을 한 걸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줬는데 비교점이 뭐였어요?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냐 아니면 다른 원소끼리 결합하냐 그거 가지고 나눠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뭐 우리 앞에서 배운 거지만 또 하나 뭐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수소가 알칼리 금속에 속하지 않았었잖아요. 그쵸? 다른 알칼리 금속들보다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 리튬부터 여기 있는 프락슘까지는 지금 전기음 성도 값이 다 1.0 이하죠. 그쵸? 근데 이제 수소는 상대적으로 큰 값인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프린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의 극성 1번. 공유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서 정합값이 뭐였죠? 전기 음성도였죠. 됐나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큰 어떤 원소? 그쵸, 플루오린. 의 전기음성도를 4.0으로 정했고 이 값을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의 전기음성도 값을 정했어요. 그럼 전기음성도의 주기적 성질을 봅시다. 같은 주기, 같은 가로줄에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죠. 전기음성도가 대체로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다음 같은 쪽,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같은 쪽에서는. 그럼 전기음성도는 커져요? 작아져요? 그렇죠? 감소하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뒷장 프린트를 채워봅시다. 결합의 극성. 무극성 공유결합은 어떤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는 경우예요? 같은 종류겠죠. 그렇죠?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H2, N2, O2 같이. 그렇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 원자로 치우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은 어떤 종류? 그렇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는 경우로 결합하는 두 원자 사이에 무슨 차이 때문에?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 원자로 어떻게 돼요? 치우치게 되어서 분자 내에서 부분적인 전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H랑 CL이 결합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CL이 전기음성도 값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전자들이 공유 전자쌍들이 치우쳐서 그쪽에 약간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H랑 F도 마찬가지죠. F가 가장 컸죠. 4.0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치게 되면서 이쪽이 약간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그럼 이제 교과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각 원자 사이의 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랑 극성 공유결합으로 구분하래요. 완전히 쉽죠? 같은 원소냐 다른 원소냐만 봐주면 돼요. 결합하는 원소들이. N2 같은 원소끼리 결합했죠?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그렇죠?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그 다음에 BF 얘는 화학식이 BF3겠죠. 그쵸? 붕소에 플로린 3개가 달라붙은 거니까. B랑 F 사이에 전기음성도값 차이가 생기죠. 그쵸?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그쵸? 플로린이 무조건 크겠죠. 제일 가장 컸던 애니까 전기음성도 값이. 그래서 플로린 쪽으로 치우치긴 하겠죠. 어쨌건 얘는 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얘는 누군 것 같아요? 화학식이 CH4죠.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탄소랑 수소 사이에 전기음성 차이값이 있겠죠. 그렇죠? 얘도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오늘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